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FOMC 회의부터 클래리티의 최신 진행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살펴보면요. 벌써 내일입니다. 새벽 3시에 금리가 결정이 될 것이고 3시 반 무렵에 케빈 어시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전날쯤 되면요. 웬만큼 답안이 공개가 되는데 물론 이번에도 금리 동결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뭐 이란 전쟁 영향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요. 금리 깜짝 인상 가능성 이변에도 대비를 하고 있다. 아직도 답안이 안 정해졌다라는 기사.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점심 무렵에 CME의 패드와치에서 트레이더들의 베팅 현황을 7월 달을 찾아봤는데요. 7월이라고 해봤자 당장 내일이죠. 근데 금리 동결 확률도 69.5%로 높긴 한데 인상 확률도 30%가 여전히 넘어갑니다. 근데 요거는요. 내일 금리 동결 발표하는 순간 싹 다 사라질 베팅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인상의 베팅을 한다는 건 최근에 인플레 요소가 꽤나 많이 있구나. 이거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8월 달은 잭슨홀 미팅만 있고 금리 결정은 없지만 9월 달에 인상이나 동결 확률을 보면요. 뭐 거의 인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76%인데 한 번 인상할 확률이 56, 두 번 인상할 확률이 20%니까요. 지금 한 번이냐 두 번이냐를 놓고 지금 시장 사람들은 베팅을 하고 있다. 금리 동결 확률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관전 포인트를 요약해 본다면 그럼에도 동결이 우세하긴 맞지만 자, 워시의 어떤 톤, 인플레나 뭐 유가나 이런 걸 어떤 톤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9월 달의 금리 방향, 이게 인상이냐 동결이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케빈 어시는요, 포워드 가이던스도 싫어하고 이렇게 말 많은 걸 싫어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금 제롬 파월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어떤 톤으로 얘기할 것인가, 어떤 힌트를 줄 것인가 아마 집요하게 찾지 않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클래리티의 최신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볼 텐데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어제 상황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반대 세력들의 격렬한 저항, 이게 굉장히 많았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것도 찾아보자면 윤리조항의 절충안이 조만간 나와서 며칠 내에 백악관에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반대 세력이 좀 더 많았다. 반대를 촉구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CES의 주관사 CTA라고 있는데요. 우리 다 아는 매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이 큰 가전 전시회 있잖아요. 그 CES가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 이것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CES 주관사 이쪽은 뭐 코인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인데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양당의 협상과 이해관계자 참여가 수년간 이어진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좀 통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수포로 만들 건가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확립했으면 좋겠다. 하원에서도 이미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도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크립토에 특혜를 주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뭐 이 회원사들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덩치가 클 겁니다. 근데 크립토 기업들은 전부 아닐 텐데 그럼에도 아마도 코인 활용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엔 이 1200개 회원사들이 결국은 크립토로 결제부터 뭐 5만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만약 막는다면 이 회원사들이 미국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 반대 의견, 이게 제가 볼 땐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은행협회가 또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보상 규제를 강화하자. 사실 이거 5월 달에 끝났던 거거든요. 2월, 3월, 4월, 5월에서 야, 그 힘든 이자 금지 조항 이거 합의를 어느 정도 이뤄냈었는데 또 은행협회 관계자랑 은행 경영진 무려 134명이 요거 수정해 달라. 그러니까 법안의 이자 및 수익률 지급 제한을 강화해서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 우회 방식을 아예 금지를 해야 된다. 아예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직접 금지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나왔는데요. 우회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홍보나 뭐 인센티브나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일리지 비스무리하게 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싹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 거의 원점으로 되돌리자 뭐 이런 발언에 가깝거든요. 이 반대 세력의 이 정말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고요. 게다가 뭐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쪽 민주당 의원들이요. 정말 격렬히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열심히 클래리티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코인 부패 현황을 정말 전 세계에 온라인을 통해서 현저히 알리고 있다. 심지어요, 7월 27일에 포럼 하나가 민주당 주체적으로 해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 포럼의 이름이 트럼프의 크립토 부정부패입니다. 이게 포럼 이름이에요. 저도 이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워싱턴 DC에서 있었고요. 민주당의 블루먼설이라는 코네티컷의 이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 몇몇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과 멜라니아 밈코인 이런 사람들의 이제 피해자들 증언 여기에 투자했다가 엄청나게 떨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나 억울하다 힘들다 이런 사람들의 음성을 들려주고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 포럼 온라인 영상을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리트윗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차트 보이시죠? 이게 트럼프 밈코인의 차트인데요. 트럼프가 런칭 한번 트루스 소셜에서 했을 때 한번 팍 튀어오르고 갈라쇼 한번 했을 때 팍 튀어오르고 그 뒤로 이렇게 떨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아래쪽에 보시면 그들은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었다.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익명의 참전 용사 등등 익명의 피해자들을 이제 음성은 약간 기계음을 섞어서 변조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트럼프 밈코인이나 멜라니아 밈코인이나 나는 합법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 근데 트럼프 밈코인에 10,000달러를 잃었고요. 멜라니아 밈코인에 60,000달러나 나 손실을 봤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작년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잃은 거는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비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가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잡아놓고 싶어도 불법 체포도 불가합니다. 법이 없으니까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설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오히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잡아놓고 싶어도 잡아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클래리티라는 법이 있어야 트럼프가 저렇게 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나름 친 크립토로 유명한 존 디튼 리플 좋아하는 변호사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재밌는데요. 일단 밑에를 보시면 민주당 상원 의원 제프 머클리가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합니다. 정말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 반대, 뭐 민주당 쪽에 은행협회나 이런 데 반대가 많이 있는데 자, 존 디튼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분은 친 크립토입니다. 참고로.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4억 달러나 번 이유는 그곳에 클래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클래리티가 없이도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야, 이 바보들아. 클래리티가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까 말까 한데 그거 자체도 없으면 앞으로 불법 사기, 거래소, 먹튀 망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일단 이거라도 만들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찬성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 제2의, 제3의 케이스를 막을 수 있다라고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자, 그러니까 윤리 조항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와중에 나름대로 윤리적인 절충안이 나와서
빠르면 며칠 내에 백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내도 너무 급박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긴 하죠. 제가 알기로 한 8일, 9일, 이 워킹 데이 기준으로 8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미국 상원 의원, 특히 민주당의 루벤 갈레고, 발음은 갈레오라고 하는데 언론에선 갈레고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갈레고 의원이 지금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과 윤리조항 절충안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게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고 가고 지금 절충안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DOJ 법무부뿐만 아니라 주 법무장관에도 해당 규정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방의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들이 DOJ를 이렇게 집행하고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라. 예전에 한번 어그러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넣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갈레고 의원은 향후 며칠 안에 백악관에 보낼 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톰 틸리스 상원 의원 공화당 쪽은 이미 받겠죠. 이 두 분이 실무적으로 지금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톰 틸리스도 받나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선에 도달했다. 나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비공개예요. 아마도 공개가 되면 뉴스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비공개지만 자, 주 법무장관에게도 집행 권한을 준다면 아무래도 합의율이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나 안 한다. 민주당 쪽에서 윤리조항에 대한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아직 백악관에 허가가 난 게 아닙니다. 백악관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것은 별개다. 위에서 틀어버리면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애물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미 이렇게 공화당과 백악관이 철회를 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26년 6월 달에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잘 만나서 얘기를 그래도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합의안이 뭐였냐면 DOJ가 법무부가 윤리 규정 집행을 게을리할 경우, 더 정확히는 직무태만할 경우,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야. 직무태만하고 뭔가 일을 안 할 것 같을 때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합의, 잠정 합의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직무태만이란 게 사실 굉장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올렸다가 공화당이나 백악관 쪽에서 철회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획기적인 게 안 나오면. 근데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똑같이 해서 올려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뭔가를 조금은 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래서 제 뭐 예상을 한번 곁들여 본다면 백악관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합의안이 나왔다고 해서 절충안을 100% 수용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재수정을 하겠죠. 예를 들면 소송 여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뭐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복잡하게 해놓겠죠. 아니면 이 주 법무장관의 권한을 축소한다든가 요런 것들만 소송을 하고 나머지들은 소송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재수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협상이 되고 있는 건 좋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뭐 러시아 제재라든지 뭐 인사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티키타카가 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요게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론을 맺어보면요. 일단은 제도권이나 입법화가 돼버리는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코인을 향한 저항이 현재 매우 격렬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ETF 승인시켰고 지니어스 통과시킨 데 이어서 지금 클래리티가 되냐 마냐 그리고 SEC와 CFTC의 밥그릇 싸움이 거의 끝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보니까 CME랑 CFTC가 또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계속 과세를 한 해 만에 등 치열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큰 변동성과 저항을 꽤나 오래 잘 버텨오신 만큼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